얘들아,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생각하면 1이랑 2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귀찮다 그랬죠? 얘들아, 이렇게 손으로 풀어봐야 돼? 너네가 해야 돼 이거? 노파심에 해주면 아니야, 너네가 해라 이 정도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나아. 자, 1을 기준으로요 절대값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립니다. 기울기 1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자, 얘들아, 요 왼쪽 녀석이 저 오른쪽 녀석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요쪽 아니에요? 맞지? 왜? 내가 x를 대입했을 때 이쪽부터가 이제 계속 더 커지잖아. 요 아래 깔린 녀석들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니까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가줘야 돼. 이걸 봐야 돼. 계속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봐야 되거든. 잘 봐봐. 마지막 나 진짜 딱 한 번만 더 할 거야. 일단 노가다 띄어서 풀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다들 동의할 수 있죠? 노가다는 띄어 봐야 돼. 너네 귀찮다고 안 띄고 그러지 마. 1에서 V자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V자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지? 얘들아,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고 싶은 구간을 구해야 되는 거야. 맞죠? 그게 이쪽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항상 위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 끊겨 있는 지점 기준으로는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초록이가 빨갱이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여기 지금 가운데니까 2분의 3이라고 한 거야. 1과 2분의 3 사이에는 초록이가 빨강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가 2분의 3을 딱 넘어가면 어때? 빨강이가 초록이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만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이게 너무 안 풀리면 그 꼭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당연히 나눠서 풀어야 돼.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쌤이 이따가 이거 해설지도 보내줄 테니까 해설지들은 다 그런 식으로 풀어놨을 거란 말이야. 어. 근데요, 지금 이렇게 그려놔봐.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가는 거야. 그러면 k 값이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3분의 4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짜리인 V자를 그린 게 이게 절대값 3x 빼기 4 그래프거든. 그리고요. 요 k-2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래야만 y는 k-2보다 저 절대값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지. 왜냐면 얘 아래쪽에 V자가 그려지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문제를 잘 봐야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대입해도 이 상수함수보다 저 v자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녀석이 무조건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0이 되어서도 안 돼.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k-2가 음수면 된다. 그래서 정답 1번 짚고 넘어갈게요. 또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실수 AB와 정수 C에 대해서 무처럼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 나와 있다.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충분히 구해야 돼. 어떻게? x-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혹은 x-1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게 a가 양수일 때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x-1이 a보다 작거나 같고요. x-1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게끔 나왔을 거야. 잠깐만. a가 음수일 때는 아니지. 이거 모든 실수니까 안 되겠구나. 정정. 지금 얘가 양수일 때는 저런 식으로 풀 수 있지만 음수일 때는 그냥 항상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x가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해가 이런 식으로 안 쪼개져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a 값은 양수다. 이렇게 보존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x가 1-a 또는 x가 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따라서 a 값이 2 정도 됐다는 소리니까 이게 지금 3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b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a가 2고 b가 3입니다. 까지 다 구해졌다. 그리고요. 나 조건 볼게요. 부등식 저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은 12래. 자, 이거 풀어주면 이거잖아.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이 12래. 그러니까 뭐야? 이 녀석이 13이면 되겠네요. 왜냐면 최소값이 최대값이 12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C값은 8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12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얘가 14면 망하지? 왜냐면 그러면 최대 정수가 13이 되니까 이게 지금 정수 C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정수 C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A 빼기 B 마이너스 1에 플러스 C 하게 되면 정답은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부등식 저 녀석의 해 중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이 녀석의 해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다.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로 빠르게 구할게. 이것 중에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래. 얘들아, 그러면 정 모르겠으면 어차피 모든 정수의 합이잖아. 나는 마3, 마2, 마1, 0, 1 대입해가지고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빠르게 볼 것 같아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에서 빼기 9니까 0이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거 통과. 그 다음에 4 빼기 6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도 통과.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3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통과. 0 대입해도 0이니까 통과. 1 대입해도 1 빼기 3이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 다 되네요? 맞니? 그 정답이 다 되니까 모든 정수의 합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싹 다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입니다. 그냥 저 x값들이 정수의 x값들이 저 부등식을 다 만족시키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음. 근데 봐봐. 얘 범위 자체를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요. 절대값 x가 0과 3 사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로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 소속된 정수들이 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다 만족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돼요. 일일이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저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절대값 x제곱이 그냥 x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우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지워주면 또 이렇게 남잖아. 그러니까 저 녀석 절대값도 풀어주게 되면 마3에서 3 사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해야 돼. 이게 중간고사랑 계속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잘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얘들아 9번도 저거 위에 것 범위 잘 구하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뭐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범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틀린 사람들 꼭 고치고 나서 쌤한테 채점 받아. 10번. 얘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힘들 수 있죠? 근데 방금 한 거랑 똑같아. 내가 답은 안 구할 거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봐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절대값 x 빼기 4, 절대값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해. 할 수 있겠니? 절대값 x 한 문자로 보면 마이너스 3에서 절대값 x가 4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들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너무 당연해. 동의할 수 있을까? 이거 없애는 걸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입니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거 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해가 나오고 위에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해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고 쌤한테 채점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래 거 푸는 거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를 꼭 기억을 잘해야 돼. 얘들아 근데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x가 0보다 클 때 쓰고 x가 0보다 작을 때 쓰고 이거 두 개 합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 돼. 근데 그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마3에서 4 사이인데 0보다 커야 되니까 0에서 4 사이로 최종적인 해가 나오겠죠?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4에서 0 사이가 되겠지?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 들어가고 얘네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4랑 4 사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 포함되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시라. 근데 저게 너무 힘들어. 그럼 위에 것처럼 푸세요. 알겠지? 답 복습하고 풀어보고 답 구한 다음에 쌤한테 말해줘야 돼. 자, 2차 부등식 성립 조건 같이 한번 가볼 텐데요. 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쌤이 열심히 해설을 해드릴게요. 앞쪽은 그나마 좀 나을 건데 여기 뒤에서부터 조금 안 좋아지죠?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질문해도 돼. 앞쪽에서도. 앞쪽에서도 질문해도 돼요. 빨빨빨빨. 질문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래. 뒤로 갑시다. 뒤에서 질문해야 돼. 얘들아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부끄러워서 질문 안 하면 진짜 본인 손해야. 어쩔 수 없어. 쌤이 다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해야 돼. 안 부끄러워해도 돼. 그리고 질문해주기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질문해. 자, 7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이 자, 2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런 게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부등식이거든. 이제 셀을 가서 복습을 할 때 우리가 부등식의 해는 보통 부등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x의 범위로 나오잖아. 근데 딱 지금처럼 이 뿐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자 얘들아, 당황스러운 요소가 있죠. 당황스럽잖아. 이거 몇 차식이야? 3차식이네. 얘들아, 너네가 지금 얘를 보면 있잖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첫인상이 좀 어때? 별로죠. 되게 별로지. 그치? 응. 얘들아, 근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좀 되게 예뻤을 것 같지 않아? 이 함수네. x 이퀄 마이너스 1 이 대칭축이고 마이너스 1,0에 접하는 2차 함수야.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없었다면 쟤도 예쁘지? 직선이잖아. 근데 직선이랑 2차 함수가 곱해졌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언제? 고2 때. 얘는 3차 함수예요? 뭐 3차식이니까. 근데 물론 3차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냥 그 호기심에 한번 들어봐. 되게 재밌어. 마이너스 1,0에서 접하고 4를 뚫고 지나가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게 3차 함수다. x절편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4가 하나고, 이렇게 그리는 걸 나중에 배우게 돼요. 3차 함수. 요거 기준으로는 2학기 때 배우게 돼. 몰라도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잖아. 자, 얘들아,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어때? 0보다? 그쵸? 실수의 제곱이니까 크거나 같죠? 제 x가 실수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양변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양변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좌변이 그냥 0이지. 0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얘도 해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근데 이 녀석이 재밌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얘 이거 풀어주게 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에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에 해를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야 돼. 맞지? 1을 비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쪽을 비워놔야 되는데 이게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를 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범위가 그냥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끔 나와 얘들아, 내신에. 그러니까 기억해놔. 당황하지 말고 실전에서 우리가 이 녀석으로 내가 나눠주면 된다. 근데 이 녀석이 0이 아닐 때, 왜냐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저 녀석이 딱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해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메꿔지는 거야.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유지인데 뒤가 x 플러스 4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게 똑같이 이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x 플러스 4가 똑같이 또 0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겠지. 근데 이게 지금 영향을 안 미쳐. 왜냐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해가 되고 였다가 뭐까지 포함되냐면 이거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해로 포함을 시켜줘야 돼. 왜냐면 마이너스 1이어도 똑같이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는 0이 되는 x값의 대수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뭐 이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까지 짚고 넘어가자. 나오는 학교를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는 되게 어렵게 나와야 이 정도거든. 그래서 여고나 공학 같은 데에서는 쌤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대전고 같은 데서만 저런 식으로 나오고. 무튼 위에 거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구하고 나서 자 아래 거 볼게요. 아래 거는요 2x제곱 플러스 4a 빼기 3x에 마이너스 6a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2x, x 그 다음에 3a, 2a 적고 여기 플러스에 잠깐만 인수분해가 안 되네? 미안해. 되는구나. a 제곱이 아니었구나. 자, 미안. 2x, x 적고 이쪽에 2a를 적고 이쪽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건 4a 빼기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니까 따라서 이게 2x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2a가 음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요. 이 4 이하랑 자, 주황색이 지금 4 이하야. 이 녀석이랑 겹치는 게요. 딱 해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정수 x 값이 마이너스 그냥 2만 해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들어봐 얘들아. 내가 지금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x는 2분의 3이랑 x가 마이너스 2a가 해의 기준이잖아. 근데 내가 저 2를 포함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대충 2분의 3 대충 그릴게. 이렇게 있어. 아래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2를 포함시키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2a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망했지. 2를 포함 못 시키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납득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3은 정수에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그리는 거야. 맞지? 자 얘들아 그러면 마이너스 2a가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한번 때려. 그 다음에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2가 포함이 되고 3은 포함은 안 될까? 얘들아 어디에 등호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범위에 포함되는 정수 x가 오직 2뿐이어야 돼. 그러려면 2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2에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돼? 돼, 돼? 돼? 소신껏 하세요. 돼요, 안 돼요? 다 된다야? 안 돼요. 왜? 여기 지금 빵꾸가 뚫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선으로 그려준 거야, 얘들아. 이게 지금 2a가 만약에 2가 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2가 되면 얘 여기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를 포함을 못 시키잖아. 정수 x에다가 2를 포함시키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2a가 2가 되어버리면 x의 범위에 2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안 되고 3에 될 수 있어요. 왜냐면 3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 x에 3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만 포함시키는 거에 오케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3이 돼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잡아야 돼. 얘들아 정수 개수 세고 이럴 때. 그러니까 계속 어렵지. 요 부분이. 어디에 등호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뭔 얘기하는지 이해돼? 얘들아 이해되세요?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여기 지금 2분의 3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를 일단 먼저 고민했어. 맞지? 근데 위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정수 x의 범위에 2를 포함할 건덕지라고 생겨. 맞지? 근데 일단 러프하게 2랑 3 찍고 2랑 3 사이에 있는 것까지는 이제 다들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근데 내가 2를 정수로 포함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막 여기 등호 넣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등호 넣는 심리가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 x에 2를 포함시키고 싶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만 할 것 같잖아. 근데 그럴 때를 한번 그려보란 이야기인 거야. 마이너스 2a가 2래. 그러면 2분의 3 초과 2 미만이잖아. 그러면 2 미만으로 끊기는데 어떻게 2를 포함시킬 수 있겠냐는 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2보다 이 녀석이 같지 않고 커야만 요 범위 안에 2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이걸 해야 돼. 진짜 너무 중요해. 이것만 하면 진짜 점수가 확 올라요. 믿고 해봐. 그 다음에 여기 3. 얘들아 너네 이런 생각 들잖아. 지금 정수의 x는 오직 2뿐이어야 되는데 여기 3에다가 등호 넣으면 x에 3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고. 3이 되면 2분의 3초과 3 미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3 미만이니까 3을 포함해 안 해?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정수 x는 2뿐인 게 가능해진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복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극복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a 범위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원하던 a의 범위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진짜 잘해야 된다. 내가 이따 물어볼 거야. 돌아다니면서 이거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할 거야. 넘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8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자, 연립부등식 저 녀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 녀석들 다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입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4 초과 3 미만. 자,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거는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합차 공식 원리라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a 빼기 4가 a 플러스 4보다 작으니까 이 녀석은요 x가 a 빼기 4보다 작다 혹은 x가 a 플러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잘 봐봐.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어. 마4랑 3 사이가 이렇게 있잖아. 자 얘들아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마4랑 3 사이는 몇 칸 차이야? 몇 칸 차이? 차이가 얼마예요? 8이야? 7이죠? 3 빼기 빼기 4 하면 7. 뭐 가운데 0을 뭔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냥 7이야? 차이를 물어보면 7이야? 자, a 플러스 4랑 a 빼기 4는 차이가 얼마예요? 둘이 빼면 얼마야? 8 아니야? 8? 그래서 다들 왜 숫자를 창조해? 왜 얘를 8이라 하고 얘를 7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봐봐.
3 빼기 4 하니까 7이지? a 플러스 4 빼기 a 마이너스 4를 하면 8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이 녀석이 더 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마이너스 4가 이런 데 있을 때 이게 a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게 될 수도 있단 소리예요.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저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랑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러면 저 a 플러스 4 쪽이 저 3보다 작은 쪽이랑 겹치게 될 운명이라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지성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a-4가 그냥 마이너스 4보다 작다만 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8이 유지가 된 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하염없이 내려갈 때 이것도 하염없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다 고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a 플러스 4도 3보다 크다를 만족해야만 돼요. 그리고 자 쌤이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두 녀석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대. 그럼 여기 등호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자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10초. 저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둘이 같아지면 이게 해를 갖게 될까 안 될까? 도연아 해 가질 것 같아 안 가질 것 같아요? 등호 들어가면? 안 가질 것 같아? 예솔이는요? 승주는요? 소신껏 해야 돼. 이렇게 되면 해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 안 생겼어? 뭔가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안 생긴 거야. 그래서 사선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딱 겹치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로 공통 부분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둘 다 빵꾸잖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려면 둘 다 메꿔져 있는 동그라미여야 돼. 그러니까 4 이상이랑 4 이하만 되어야 이게 딱 x 이퀄 마이너스 4로 해를 갖는 거거든. 이거 연립한 게 딱 x 이퀄 마이너스 4야. 근데 이 둘 중에 등호가 하나라도 없으면 겹치는 부분 없는 거야, 얘들아. 어? 근데 얘는 심지어 두 개나 다 없잖아. 그럼 더 없겠지, 그치? 뭐 더 없다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무튼 그래서 여기 다 등호를 넣어준 채로 생각을 하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상한선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거 풀어주면 0보다 작거나 같고 뒤에 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거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게 A의 범위예요. 그래서 마일부터 0 사이인데 등호 둘 다 붙인 녀석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잘해야 돼. 이런 거 무조건 나와. 좋아. 9번 가겠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다 틀려. 내가 이거 다 맞는 애를 못 봤어. 다가 뭐야? 이거 평균이 반타작이에요. 60점이면 잘한 거야. 믿기지 않죠? 그러니까 4개 틀리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시험 전에 이게 이제 100점이 돼야지. 그치? 왜냐면 얘네는 쌤이 진짜 무조건 나올 만한 애들 위주로만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극복을 합시다. 자, 위에 거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 4, 2라는 거 이제 다들 알 거고. 그 다음에요. 자, 쌤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거 능령되는 값들이 각각 뭐야?
그치? 얘들아, 둘 중에 누가 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해로 써지는 거야. a부터 a 플러스 2 사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어. 이게 해가 존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거네요. 이런 식으로 있겠다. 자, 얘들아,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얘는 몇, 자, 이 구간은, 자, 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좀 쓸게. 구간의 크기는 얼마냐면, 아까 내가 구하라고 한 이 차이 있지. 이 차이가 구간의 크기예요. 직관적으로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얘들아, 저 A랑 A 플러스 2 사이 저 범위는 구간의 크기가 얼마야? 그쵸, 그쵸. 2죠, 2. 좋아요. 얘들아, 그럼 구간의 크기가 누가 더 큰 거야? 위에 게 더 크니까 이게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어. 그래서 얘가 지금처럼 해가 이렇게 존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자, 쫑쫑쫑쫑쫑. 얘도 해 존재하는 거지. 이게 딱 같아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 얘가 해가 생기는 부분은 이, 자, 저 오른쪽, 이 파란 색깔 녀석의 오른쪽은 A 플러스 2잖아. 맞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야. 맞죠? 근데 마냥 크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도 커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왼쪽의 x값은 a잖아. a가 3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래야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메꿔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고 여기가 a잖아.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요 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어, 그 내가 방금 그려준 저 모양을 기억해.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납득할 수 있을까? 뭐 구하래? 더하래? 빵? 아, 뭐래? 제곱 9 더하기 9니까 18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는 등호를 안 넣는 거야. 이게 자, 잘 들어봐. 그냥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별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돼. 얘가 알파랑 베타의 등호가 없는 구조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봐봐. 이게 등호면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무조건 커야만 해가 생기는 거야. 맞지? 왜냐면 이게 등호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면 얘 이거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보여, 이제? 왜냐면 저 뭐냐, 주황 색깔 사다리꼴이랑 저 하얀 색깔 사다리꼴이 겹치는 게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겹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꼭 잘 기억해둬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망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범위가 나온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10번은 다들 어때요? 우리가 요 해 모양 보고 A랑 B를 다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어. 얘들아, 그러면 다들 요 녀석을 잘 맞췄는데 그 쌤이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게. 이런 거 해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로 a는 0, b는 마이너스 1을 바로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음수. 그럼 이 녀석은 x제곱이 1보다 큰 거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일 1 제곱해서 더하면 이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로 가자. 3번 프린트.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아마 요 프린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프린트였을 텐데 열심히 한번 극복을 해봅시다, 얘들아. 꼭 센이랑 같이 잘 복습하고 가야 돼. 진짜 무조건 나와. 두 문제 이상 나와. 자, 얘들아, 이런 거는 이제 실근 갖고 오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래 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 써가지고 연립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얘들아,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선 K가 1이 되면 안 되고 여긴 K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거까지 잘 따져야 돼. 틀린 친구들은 그거에 주목을 해서 복습을 잘 해줘야 돼. 어떻게 하라고? 이 녀석도 복습할 때 자, 여기서 이 녀석이 0이 되면 안 돼. 이 녀석도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K가 1이 되면 안 되고 K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라서 얘도 잘 고려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실근 가지니까 저쪽에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K 더하기 2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풀어주게 되면 2K 더하기 1에다가 K 마이너스 2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은 허근 같네요. 허근 가지니까 판별식이 음수 짝수 판별식 K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4K 더하기 4가 0보다 작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근데 저게 의미가 없는 조건이긴 했네요. 왜냐면 얘랑 얘만 연립을 잘 하게 되면 정답이 2번으로 가주겠죠. 그래서 0과 1이 다행히 아니라서 그냥 잘 만족했다. 그냥 요 정도 인식 갖고 가면 될 것 같죠? 근데 얘들아,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여기 만약에 개수에 K 더하기 2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런 해가 나왔어. 그러면 2번 고르면 틀려요. 왜냐면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마3 이상 마이 미만 또는 마이 초과 마일 미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조건이 만약에 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줘야 돼요. 내신에는 보통 저렇게 나와. 그러니까 꼭 잘 기억해야 돼. 여기 선지에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래서 이거 분명히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0 되는 거 고려 안 한 판별식 쓴 게 여기에 적혀 있어. 그걸로 많이 가서 다들 많이 틀려온단 말이야. 그거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2차항 계수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돼. 꼭 기억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장에서 다 물어보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남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컨셉 자체를 하나 설명하고 갈게. 자, 첫 번째. 이제 이쪽 유형 푸는 방법이야. 2차 방정식 근해 판별. 근데 사실 너네가 이게 문제를 보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거든. 응. 근데 너네가 봐봐. 이런 걸 이용하면 돼.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지금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이미 중간 때 했잖아. 그치? 근데 기말 때 지금처럼 뭐 2차 방정식의 두 근막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시작이 돼. 그러면 다 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치?
그리고 지금 막 계수에 미지수가 이렇게 많은 구조로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하자. 근해 판별 푸는 방법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판별식. 응?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같은지, 0보다 작은지. 근데 보통 이게 보통 한 세트로 좀 많이 움직이고 얘는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우리가 x equal 마이너스 2a분의 b 꼴로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과연 문제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꼭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대칭축의 위치를 토대로 부등식을 세워야 됨.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값의 부호예요. 문제에서 특정한 뭔가 근의 조건이 나와 있어. 문제 상황이 보통 그렇거든. 특정한 뭔가 기준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아래 나와 있는 문제처럼 두 근이 모두 다 2보다 커야 된다. 아니면 뭐 두 근이 뭐 1과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 기준이 나왔을 때는 그 기준을 대입한 함수값의 부호가 0보다 큰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틀을 딱 이렇게 잡아놔. 이게 뭐 x equal a야. 그럼 이제 fa가 0보다 크고 fa가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렇게 총 4가지의 느낌으로 보통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암기가 의미는 없어. 자, 이 3가지 기준 지금 빨리 머릿속에 넣어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게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야. 이게 이차함수가 봐봐.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걸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는 건 지금 뭐 이런 식이지. A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FA고 이 녀석이 지금 음수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요. 이게 지금 봐봐. 이차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온 게 확정이란 말이야.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FA가 음수래.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다를 쓸 필요가 없어. 그 안에 저 FA가 음수다란 조건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쓰나 마나야. 범위의 최종적인 정답에 영향을 안 미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시간 절약하는데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 볼 때 조심해라. 분명히 설명할 거야 오늘. 자,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으로 쌤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준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의 부호 이렇게 3개야. 이것만 딱 기억해. 아래로 가. 2번.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자, 얘를 fx라는 함수로 바라본다. 이게 첫 번째야. 그쵸?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 양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그리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요. 쌤이 방금 얘기한 상황이 바로 나왔어. 4번 상황. 자, 일단 3번을 생각해야 돼.
특정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녀석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를 생각하고 싶은데, 자,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러면 지금 fx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2m 빼기 2 마이너스 3m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어때요? 얘들아, 2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떨 것 같아? x축가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따져야 되는 거야. 내가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근이 모를라. 알파랑 베타야. 알파보다 작을 땐 양수, 베타보다 클 때도 양수.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잖아. 근데 2가 지금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며. 그러면 음수지. 그러니까 f2도 음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거랑 친해져야 된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다들 음수인 것까지 이제 납득이 돼? 그러면 이제 m 값이 5보다 커, 2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쌤이 더 질문할게요. 얘가 지금 함수값이 음수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이미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 게 보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번 들어봐.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에 플러스 12m이거든요. 얘 이거 m제곱 더하기 10m 플러스 1이잖아. 너 이거 0보다 크다 구할 때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돼요. 마이너스 5불마 루트 24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이게 더 작아서 괜찮아요. 얘는 왜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4보다 작고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겁나 어지럽지 지금?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음수야. 그래서 2가 지금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건 사실 너네가 많이 풀어보고 느껴야 되거든.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야. 기억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얘들아, 대칭축. 대칭축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자, 대칭축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n-1이야. 근데 이 녀석이 2보다 큰지 작은지 중요할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2가 이런 데 있었어. 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안 그리고 2가 이렇게 있었어. 그래도 조건 만족하지? 자, 얘는 지금 대칭축이 어때? 2보다 크죠? 얘들아, 이쪽은 어때? 2보다 대칭축이 작지? 같아도 뭐 전혀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대칭축과 특정한 값 2와 대소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지가 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함수값 하나가 음수다. 이거 딸깍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이 다 쓸모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로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대부분 나오거든. 그러니까 유형화를 시켜서 기억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는 그냥 그 녀석 대입한 게 0보다 작다만 하면 되네?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지. 다른 거 신경도 안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외워놓읍시다.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네. 자, 얘들아. 두 2차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들아,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 쌤이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부르고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쌤이 D2라고 불러볼게. 편의상. 자, 얘들아.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고 싶대. 그러면 일단 봐봐. 둘 다 양수면 좋겠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가질 조건. 근데 한 녀석만 이렇게 되고 오 잠깐만 여기 D2지 미안. 이렇게 허근 가져도 상관없지. 이렇게 돼도 상관없지. 문제인 건 뭐야? 둘 다 허근 가질 때만 문제 아니야? 맞지? 그러면 자, 쌤이 질문할게. 여러분들이 이 1, 2, 3번을 다 구해서 더할래? 아니면 이 4번만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얘를 제외시킬래? 그쵸? 4번만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야. D1 K제곱 마이너스 4K D2 1 마이너스의 K제곱 빼기 2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음수. 그러면 여기서는 0에서 4 사이고 이쪽은 마일에서 1 사이다. 그리고 얘네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 구하면 얼마야? 이거 둘이 겹치는 부분 얼마예요? 응? 뭐보다 작을 것 같아? 1이에요. 얘들아 힘들면 그려. 0에서 4 사이, 마일에서 1 사이 이런 식이지? 여기가 겹치는 거지? 이렇게 적어. 바로바로 안 보이면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둘 다 허근을 가질 때야. 그러면 우리가 K 모든 실수 K 기준으로 이것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범위 안에서는 D1, D2 중에 적어도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 적어도 한 개가 0 이상 D1, D2 중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그러니까 실수 K의 값이 만족이 안 되는 거 찾으래요. 뭐 있을까? 2분의 1 같은 거 안 되겠죠? 그치? 2분의 1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망했지? 허근 가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해된다. 그쵸? 안 돼? 100 중 몇 대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넘어갈게요. 또 6번 전에 없나요? 자, 5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왔지. 얘들아,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음근, 양근 이런 게 나오니까 y축이 뭔가 기준일 거야. x는 0. 그쵸? 그리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려면 얘들아 봐봐. 대칭축이 y축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음근보다 양근이 절대값이 크려면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쵸? 그럼 자, 쌤이 질문할게. 이렇게 됐어. 대칭축이 어때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 지금 대칭축 조건 쓰면 2분의 n-11이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2분의 n-11이 0보다 작다 한번 써줘야 돼요. 그러면 m 값이 11보다 작구나. 이렇게 대칭축 조건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은 판별식을 제일 나중에 쓰는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대입했을 때 음수면 아까 판별식 생략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0을 대입했을 때, 자, F0은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2차 함수에다가 0을 대입했어요. 여기에 찍히지. 음수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막 0이라서 막 양수도 음수도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다.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10-2m이 음수. 따라서 m은 5 초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또 함수값 음수 조건 하나 있으니까 판별식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5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정수 m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어, 어떻게 구했어? 손가락 말고. 손가락 말고 어떻게 구해? 그쵸? 빼기 1 해주는 거야. 왜냐면 등호가 둘 다 없으니까. 기억해야 돼. 둘 다 있을 땐 플러스 1, 하나만 있을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기억나죠? 불안한데. 표정이 아몰랑 표정인데 기분 탓이죠? 그래서 5개로 가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6번. 아, 그럼요. 저 뒤에서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가릴 수 있으니까.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저런 기준, 뭐, 3명 중에 2명이라, 뭐, 눈치 게임 아니? 예솔이 당첨이네요. 눈치 게임. 근데 나중에 대학교 가면 눈치 게임 겁나 많이 해요. 그, 이제 막 술 게임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술 게임 때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어떤 게임에서 졌어. 그럼 이제 뭐 예솔이가 이제 뭐 막 마셨어. 그럼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예솔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너가 게임 선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가 제일 안 질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바로 뭘 해야 되냐면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게임 스타트 이러면 이제 예솔이 너가 바로 1 하면서 일어나면 돼요. 눈치 게임 1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에 걸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음주를 피해 갈 수 있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 얘들아. 술자리가 막 즐겁다고 막 무지성 음주하게 되면 이게 흑역사가 많이 남을 거기 때문에 항상 안 걸리는 술 게임을 해야 된다. 전 그래서 술 게임을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했어요. 쌤이 진짜 못하는 술 게임이 없어. 쌤이 대학 시절 때 열심히 술 마시면서 놀았기 때문에. 자, 문제 보자. 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자, 알파가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래. 오호, 그렇구나. 그 다음에 베타는요, 2부터 3 사이래.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 얘들아,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어. 여기까지 이래 다들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조건을 쓸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야. 자, 일단 내가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내가 물론 순서를 이렇게 잡았지만 얘들아 순서를 쌤이 이렇게 잡았지만 나는 무조건 함수값부터 따져요. 이게 제일 타율이 좋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때요? 양수야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f-1이 양수다라고 읽어야 돼. 자, 0 대입하면요? 음수.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요? 음수. 3 대입하면요? 양수. 내가 이렇게 일단 함수값 부호를 썼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만 하는 운명이거든? 맞지? 그럼 얘들아 쌤이 물어볼게요.
판별식 써도 돼? 써도는 되죠. 쓸 필요가 없죠. 판별식이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눈에 보여? 판별식은 뭐야? 왜 하는 거야?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차 함수가 지금 모 대입했을 때 양수되고 모 대입했을 때 음수되고 막 이런 식이지. 음수가 됐잖아. 그럼 이제 X축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요게 이해가 돼야 돼. 요거. 판별식을 내가 안 써도 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쌤이 질문할게요. 대칭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칭축이 이렇게 그려져네? 그러면 대칭축은 0과 2 사이 겠거니 생각을 한번 해. 그리고 그걸 굳이 조건으로 안 써도 아마 나오게끔 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네 4개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얘네 4개가 겹치는 부분을 일단 구해봐. 그리고 그 나온 범위가 이제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지 안 하는지만 점검을 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쌤이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래요? 1 더하기 a 플러스 1 빼기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a가 2보다 작다니까 a가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0이 0보다 작다. 이 녀석 풀어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니까 a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빼기 2a 빼기 2 빼기 4a가 0보다 작다. 6a가 2보다 크니까 a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를 보면 3 대입하게 되면요. 9 빼기 3a 빼기 3 빼기 4a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7a가 6보다 작기 때문에 a가 7분의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범위가 지금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범위가 나왔지? 이 4개의 범위가 다 겹치는 부분은 어딜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게 너네가 계산 실수를 할 바에는 무조건 이거 그냥 수직선에 그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자 3분의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크고요. 딱 가운데로 예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7분의 6. 누가 더 커? 3분의 2가 커? 7분의 6이 커? 7분의 6이 더 큰 거 보여? 이런 식이잖아. 그리고 얘들아, 이 4개의 구간이 다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딱 여기가 됩니다. 보이세요? 이거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편하게 보는 방법 알려줄까? 나는 머릿속에서 자 뭐보다 크다 쪽 먼저 보거든. 근데 지금 얘랑 얘가 있잖아. 근데 저 왼쪽 거는 없어져도 되는 녀석이다. 뻑.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고 7분의 6보다 작아. 그러면 3분의 2보다 작은 쪽이 7분의 6보다 작은 쪽에 먹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면 돼 머릿속에서. 그럼 남는 게 저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야. 이렇게 구해. 무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확인해. 대칭축이 지금 이 녀석이 2분의 a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0과 2 사이에 있게 되려면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만 들어가 있으면 된대. a 값이.
근데 A 값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범위는 저 범위 안에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지겠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만 판단만 해. 그리고 익숙해지면 저것도 안 할 거야. 함수값이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오면 자동적으로 대칭축도 정해지는 걸로 나는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함수값들로 이렇게 구해놓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를 예쁘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 때 대칭축은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 대칭축이 0과 2 사이에 뭔가 착 있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이 범위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저 범위 안에 방금 내가 구한 범위가 쏙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잘 구한 거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 좋습니다. 그래,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갑자기 7번이 좀 생뚱맞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부호를 판단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봐봐. 지금 저 2차 방정식 두군 그냥 생짜로 한번 구해볼래? 근데 사실 안 구할 거예요. 뭐라는 거야? 자, 잘 봐, 잘 들어봐. 얘들아, 저 2차 함수 대칭축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5지. 자, 얘들아, 쌤이 질문할게. 0 대입하면 얼마예요? 2차 함수에다가? y절편? 마이너스 3인 거 보이니? 그럼 얘들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이거 2차 함수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지점에 y좌표 안 구했잖아, 일부러. 내가 지금 저 대칭축이랑 그다음 y절편이 지금 음수 마이너스 3인 건 안 중요하고 음수인 것만 중요하거든. y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저 x축 아래쪽이지. 근데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잖아. 그거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거 아니야?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어때? 한 녀석이 이거고 다른 한 녀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근이 음수고 한 근이 양수인 거 아니에요?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근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죠? 우리 방금 문제 푼 상황이에요. 어? 이거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큰 거. 딱 저 그림이랑 똑같지? 방금 그린 거. 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모해서 나온 거예요. 응. 저 2차 함수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 맞죠? 좋아. 그러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알파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는 양수니까 베타 분의 알파. 뭐야 이거? 통분.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이런 식이 아니고 여기 빼기구나. 잠깐만. 이거지? 이렇게 쓸게요. 통분한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계산해야 돼.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5,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열심히 대입해야죠. 괜찮니?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빼기 베타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알파 빼기 베타를 또 구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5 플러스 12니까 이 녀석이 루트 37이야. 그러니까 3분의 5 곱하기 루트 37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오! 잠깐만. 아, 음수로 나와야 되는구나. 여기 이제 루트 씌웠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왜냐, 베타가 알파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37이라서 정답이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알파 빼기 베타는 음수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7이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결국 근과 계수를 써야 돼. 넘어갑시다. 8번. 이게 이제 보통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보자. 자,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 근 중에요. 적어도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려. 그리고 얘들아, 지금 얘를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이 좀 있어요. 뭐가 기분이 좋을까? 요 2차 함수 어때? 대칭축이 보여요. 기분 좋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보면 지금 다 1차항의 계수가 다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대칭축 위치도 몰라서 대칭축이 막 이런 거 따지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칭축이 그냥 1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이제 2번 조건으로 범위를 따질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아야죠. 함수값의 부호로만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2차 함수 해석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다. 자, 대칭축 x 이퀄 1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여기 2랑 여기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 싶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첫 번째 시원하게 하나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하나 있고 싶다며. 이렇게 그려주면 어때요? 너무 좋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을 때야. 맞지? 다른 한 개는 지금처럼 벗어날 수 있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건을 쓰면 좋아?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따지겠다고 한 범위 구하는 조건이 뭐였죠? 판별식은 아니야. 그치? 함수값의 부호죠. 함수값 부호를 이제 따질 때 내가 어떤 거 기준으로 그럼 이제 생각할 것 같아? 뭐 대입했을 때? 그렇지. 얘 대입하면 양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문제의 기준 숫자가 또 뭐일 것 같아? 그렇지. 2 대입하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80%온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함수값 부호 저렇게 적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둘 다. 미안해. 한쪽에서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일단 이거 가면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8 더하기 a 빼기 3이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놓을게. 그 다음에 2 대입하게 되면 0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음수니까 a 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적어놓을게요. 따라서 이거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하게 되면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선지를 봤는데 막 이렇게 되죠. 뭔가 더 있다는 거야. 자, 두 근 중 적어도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러프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쟤는 지금 한 개만 들어있을 때 그랬지. 그러면 얘가 좀 더 위로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가 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요. 내가 지금처럼 그려지려면 얘에서 또 범위를 한번 생각해봐. 잘 안 보이지? 노랭이로 해줄까요? 그래. 자, 저 노랭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근 가지려면 자, 일단 1 대입했을 때 음수다도 가지면 좋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자, 얘가 여기가 양수인 쪽은 똑같아 아까랑. 근데 여기가 좀 달라졌지. 2 대입했을 때 어때 이번에? 양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게 중요해. 아까 우리 그린 거에서는 2 대입했을 때 음수였지. 근데 이게 계속 올라오다가 딱 2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근이 0과 2였을 거야. 왜냐면 대칭축이 1이니까.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두 개가 딱 들어온 거지. 요거 괜찮니?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쌤이 하나 더 알려줄게. 방금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 근이 0이랑 2라 그랬지. F2가 0일 때. 맞지? 그럼 그것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근이 0이니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등호가 이쪽에 들어가줘야 돼요. 일단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저 노랭이처럼 딱 그려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2가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크고 얘는 아까 했으니까 마이너스 5에서 5보다 크고 이쪽은 이제 저거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고 등호 떼주면 되니까 A가 3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F1이 음수다. 요거까지 적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F1이 음수가 되려면 1 빼기 2 더하기 A 빼기 3이 음수. 따라서 A가 4보다 작다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이거 괜찮겠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봐봐. 겁나 어려워. 이 녀석이요. 지금 서로 다른 두근 딱 같게 예쁘게 나왔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X축에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하면 어때?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따라서 3에서 4 사이가 이런 등호 관계로 나오고 얘네를 합쳐주게 되면 마이너스 5 초과 4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정답이 5번으로 가게 됩니다. 어려워요.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애들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런 문제는 보통 객관식으로 안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와요. 등호 하나라도 안 붙이면 틀리게 나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5번으로 가는 게 좀 쉬워. 그나마 쉬운 거야. 이게 근데 왜냐면 저런 것들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벌레가 날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이렇게 제일 만만한 거 하나 그려.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대칭축이 1인 건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를 좀 올려 이렇게. 올려가면서 얘가 부호가 어떻게 될 때 혹은 접할 때 막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함수값 대입했을 때 우리가 방금까지 한 거는 다 0보다 뭔가 작다 이런 것들밖에 없었잖아. 근데 0보다 같을 때도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보통은 고난도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이 문제를 복습을 잘해야 돼. 그래서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봐. 이런 것도 있잖아. 얘들아, 너네가 틀릴 때 그냥 아이 몰라 하면서 다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거라도 뭔가 구해보고 틀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라도 찾고 어씨 나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에 아까 내가 말한 요 생각을 못했으면 이게 주관식 문제면 애들이 다 이렇게 적을 거거든. 양반인 애들이 그나마 여기 등호라도 붙여요. 보통 제일 많이 가는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만 많이 적어. 근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중난도 풀 때, 중간 난이도 풀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풀고요. 지금 이렇게 등호까지 넣으면 그나마 생각을 좀 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두 근이 싹 다 가질 때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 못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판별식을 써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F-2가 양수, F2도 양수 이런 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함수값 조건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함수값 범위에 좀 신경을 써서 잘 한번 복습을 해. 이 진짜 중요하다. 이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단계별로 어떤 범위를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유형이 겁나 쉬워져. 우리 앞에 풀었던 2번부터 지금 7번까지 문제들이 다 쉬워지게 돼. 이게 지금 대칭축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나마 양반인 거야. 대칭축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구하라고 하는 조건이 지금이랑 똑같은데 대칭축에도 A가 들어가 있어요. 최악이죠? 그 대칭축의 위치도 몰라. 막 이러다가 틀려요, 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 대칭축을 주어져 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풀면서 범위를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 응. 그래,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9번, 10번, 그 다음에 절대값 이어서 쌤이 싹 다 해드릴게요. 자,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 실수 K값의 범위가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대요. 한번 보자. 자, 2차 함수 대칭축 얼마죠? 그쵸? x 이퀄 마이너스 2k야. 그쵸? k 붙여야 돼. 그리고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들아 그림을 한번 그려봐. 2를 기준으로 다 컸으면 좋겠죠? 동의하시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또 생각해. 마이너스 2k가 2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같으면 어떻게 돼?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지. 그치? 보여? 왜냐면 대칭축이 여기래. 그럼 무조건 이쪽에 근 하나 생길 거 아니야. 망하는 거야? 좋고.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무조건 어때야 돼요? 그치?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F2를 구해봅니다. F2는요. 4 플러스 8K 더하기 1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2대입했을 때 지금 양수 조건 썼잖아. 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써야 돼. 자, 여러분들 판별식, 짝수 판별식 4K제곱 마이너스 16. 자, 선생님 물어볼게. 얘 0보다 어때야 돼요?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자,
된다 안 된다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러면 두 근이 2보다 모두 어떤 거야? 왜? 아니, 근이 지금 이거 아니야? 이미 대칭축이 내가 크다고 가정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근 생기는 지점도 두 근이 모두 다 2보다 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가 아니야. 그냥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기 때문에 중근도 되는 거야. 이거 동의? 좋아. 그래서 k제곱이 4보다 크니까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칭축 조건 구하게 되면 k값이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구한 거야. 괜찮니? 그러면 저 녀석을 다 겹치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무시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겹치는 게 없어서. 왜냐하면 얘를 만족 못 하잖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만 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다. 얘들아 그리고 방금 한 번에 당연히 잘 못 구하겠지. 천천히 그려봐.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미안해 2분의 5보다 크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혹은 2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얘들아 겹치는 부분 여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베타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게 되면 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x축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려. 두 근이 모두 저 사이에 있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얘들아. 납득? 응? 좋아.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중근이 돼도 되겠죠? 그치? 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써줘야 돼.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얼마야? x 이퀄 마이너스 m이에요. 그쵸? 대칭축이 어때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를 쓸 수 있을까? 대칭축 조건. 자, 세 번째 함수값.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고 1 대입했을 때도 양수네요. 동의 가능할까요? 그래서 f 마이너스 1 양수 f1 양수 이렇게 4번 다 만족하는 조건 구하면 됩니다.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거 4개 다. 자, 판별식 가보자. 짝수 판별식 9m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요. 3m 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허허, 일단 이렇게 구해놔야겠다. 그쵸? 심상치 않구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내가 방금 구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1 대입합니다. 3 빼기 6m 빼기 3m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9m이 2보다 작기 때문에 m값은 9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f1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여기서 3 더하기 6m 빼기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3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여가지고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자, 이 녀석이 짱나네요. 너무 짱난다. 그치? 어떻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 녀석이 쌤이 봤을 때 얘를 제일 마지막에 따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 근 구하는 거 너무 귀찮지 저거. 부등식 구하는 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단 얘네는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겹치는 범위를 구해. 일단 이거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냥 m도 마이너스 1 사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건 하에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고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괜찮아? 맞지? 근데 내가 아직 첫 번째 조건 고려 안 한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때? 내가요 이 이차함수를 그려. m에 대한 이차함수 그린 다음에 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9분의 2 사이에서 전 녀석이 양수인 것만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동의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얘는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어. 얘 판별식 한번 써볼래? m에 대한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9-12이기 때문에 음수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이렇게 m축이 있었을 때 이게 3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거든? 얘가 항상 m축보다 위에 있었다는 소리인 거야. 판별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 m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m값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렵죠? 얘들아, 이 m에 대한 이차 함수를 그려본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m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하니까 이거 는 0이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음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m에 대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m축이랑 안 만났다. 즉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다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연 만족이라서 정답이 그냥 이거입니다. 왜냐면 모든 실수 m이랑 얘랑 또 겹치는 부분은 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게 되면 9분의 마이너스 6에서 9분의 2 더하니까 9분의 마이너스 4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요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지금 그거잖아. 중간고사 파트예요. m에 대한 이차 함수가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10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